자, 파일을 하나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문서, 오후 2013년 커마 1급, 폴더명 더블클릭, 2권 데이터베이스, 이론, 1 DB 구축, 섹션 1, 출제 유형 1. 교재는 8페이지. 자, 파일을 열었을 때, 자, 앞에 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요런 노란색 문구가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에 대해서 교재 9페이지에 어떻게 처리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 파일을 열 때마다 컨텐츠 사용이라고 하는 저는 문구가 뜨면 저거 클릭해서 쓰시면 되는데 매번 귀찮고 힘드시면 컨텐츠 사용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자, 저 따라오세요. 파일 탭에 옵션. 제가 엑셀 매크로 할 때 집에서 세팅을 좀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 옵션 창에 뭐 보안 뭐 리본 사용자 지정에 뭐 그 엑셀에서 개발 도구 탭 체크하는 거 안 하고 그다음 여기서도 가능한데 보안센터라는 데 가시거든요. 보안센터. 그리고 보안센터 설정 하시면 우리 엑셀 시간에 보셨던 내용이 여기서 나타나요. 여기 똑같은 내용이. 매크로 설정. 모든 매크로 포함이라는 거 저거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해 두셔야 됩니다. 엑셀이 되든 엑세스가 되든. 안 그러면 나중에 매크로 명령 만드는 문제에서 에러가 생깁니다. 뭐 왜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저 옵션 설정이 안 돼 있어 그렇거든요. 아니면 그 콘텐츠 사용이라고 누르지 않았거나 꼭 설정하세요. 교재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다음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건 메시지 표시죠. 이것도 제가 엑셀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저는 노란색 띠모에 나타나기 싫으시면 그냥 이거 하시면 되는데 그건 그냥 외관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예? 이거 교재에는 없지만 이겁니다. 이거 교재 그거는 사실은 별 의미 없는 겁니다. 자, 확인. 그렇게 앞으로 이제 파일을 열어서 뭐 매크로 관련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어려운 내용, 기능을 쓰실 때 큰 무리 없이 넘어갈 거라고. 자, 동그라미 1번 위에 있는 내용 읽겠습니다. 홈페이지 회원 관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그 프로그램이 이 뭐 인터넷에 있는 이런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PC상에 돌아가는 뭐 앱이라든지 뭐 어플리케이션 앱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실 때는 어쨌든 데이터베이스가 꼭 필요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대형 관리를 위해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출제 이행 1 파일 열어. 파일 열었죠. 회원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자, 시험은 테이블을 만드는 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을 수정 편집하라는 문제이고요. 근데 이거 뭐 만드는 거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 1번. 학번과 전화번호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시오. 프라이머리 키. 자, 요건 그 키라는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자 물론 제가 기본 키를 아까 원본 자료가 있는 필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으나 근본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키라는 건 되게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키라는 건 관계와 관련이 있는 용어인데 어쨌든 필기 시험도 보셔야 되니까 어 정답 맞추는 데는 사실 크게 지장은 뭐 몰라도 사실은 큰 지장은 없긴 합니다. 자 어쨌든 키라는 표현은 필드의 조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실습을 하셨던 고객 테이블을 한번 살펴보면
고객 번호 필드가 있었고 고객명 필드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키라고 하는 건 필드의 조합이거든요. 그러면 한 개의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키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개의 필드로 구성이 되는. 그러면 고객 번호, 고객명, 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필드가 조합이 되어져 있는 키도 있습니다. 키라는 건 필드의 조합이기 때문에 한 개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다. 그걸 키라고 하는 겁니다. 키, 그 개념이. 키가 필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필드의 조합입니다. 한 개 이상의 필드의 조합. 그게 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복값이 없고요. 중복값이 없다는 건 아시죠? 중복값. 그냥 고유값만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어느 필드나 필드의 조합을 두 개 이상의 필드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자, 널이라고 있는데 이건 엑셀로 따지면 공란입니다. 즉 데이터가 없다. 예? 그걸 XS에서 널이라고 표현합니다. 없는 이런 자료들을 찾으라 그러면 이 세 개의 키에서 그러면 고객 번호 세 개 다 데이터 다 있어놓고 널 값이 없는데 데이터 다 달라고요. 근데 왜 여기서 가면 고객명에서는 이런 조건을 맞는 걸 찾으세요. 그러니까 고객명을 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냐면 물론 현 시점은 딱 이 시점만 보면 저 두 개의 조건을 충족을 하죠. 늘 값이 없고 중복 값이 없다라는. 네? 고객 테이블에 보면 많잖아요. 그리고 방금 입력하셨던 자료를 보시면. 자,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시간이 더 지나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고객이 지금은 한 명이지만 두 명, 세 명이 될지도 않을까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동명이인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고객명 필드는 빼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충족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 후보키라고 합니다. 요거 중복값, 널값이 없다. 뭐가 되기 위한 후보키냐고요? 기본키가 되기 위한 후보키라고. 그러면 기본키는 이 두 개 중에 본인이 선정하시면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선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테이블을 대표하는 필드다, 키다, 필드의 조합이다. 그러면 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조합, 이거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고민을 해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 판단하고 가면 요건 이제 뭐가 되냐고요? 대체키라고 합니다. 대체키는 기본키로 선정되지 않은 키 있잖아요. 그거. 그러면 요걸 이제 대체키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자, 1번 동그라미 1번 문제는 학번과 전화번호 필드 기본키로 자, 1번 문제를 키 설정이잖아요. 그러면 테이블 구조를 바꾸는 이야기겠죠. 방금 우리가 실습을 해보셨다시피 그러면 회원 테이블 탐색창에서 회원 테이블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디자인 보기 그리고 한 개 이상의 필드를 선택하는 방법은 한 개는 클릭 선택기 상태에서 아니면 그냥 필드명이나 어느 부분을 클릭하면 이게 필드 선택이라는 의미고요. 행 선택, 필드 선택. 두 개 이상을 선택하실 때는 뭐 마우스 드래그 연속 이때 Shift 키 이용하시면 되죠. 또 잘 알고 계시다. 드문드문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이용하시면 되겠죠. 우리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은 자, 키라는 건 두 개 이상의 필드가 있으니까 학번과 전화번호 필드. 학번과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을 하시고 기본키 설정하겠다.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기본키로 설정하겠다. 두 개가 한 개의 데이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기능할 때도 설명드렸죠. 여러 필드가 기준이 몇 개냐에 따라서 지금은 두 개의 필드를 묶어서 한 개의 필드로 보는 거죠. 자, 끝. 자, 2번 갑니다. 코드 필드에는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무슨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데이터베이스는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 그러면 항상 필드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코드 필드 선택하시고. 숫자 4자리와 영문 4자리가, 영문 대문자 1개가 필수 입력대로 설정하시오. 자, 제 화면 보세요. 집에 가서 이제 복습을 하셔야 될 게 뭔지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설명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2번 이상씩 보여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세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굳이 안 따라오셔도 됩니다. 코드를 이제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는 숫자 값만 입력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력을 할 때. 예? 각각 입력을 할 때. 그다음 맨 마지막 자리는 영문자를 입력을 하는데 대문자로 입력이 되어져야 된다. 자, 필드에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각각의 자리에 데이터의 종류, 숫자냐, 문자냐, 이런 종류를 제한을 거는 기능을 입력 마스크라고 합니다. 표시 형식과 좀 비슷하긴 한데, 자,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는 방법인데, 자, 요게 뭐냐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패스워드 만들어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패스워드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 그런 개념과. 그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우리 이게 지금은 조금 오래되어서 기억이 좀 잘 나진 않지만, 과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입력란에 컷을 딱 놓는 순간, 언더라인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있었다고요. 각각의 자리마다 이렇게 언더라인 나와 있는 형태가 있었다고요. 이게 뭐냐면 각 자리에 숫자,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주민등록번호 입력할 과거에 오래전에 입력을 하라고 할 때 거기에 숫자 값만 입력을 했지 문자 값을 입력을 하면 입력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 기능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했죠. 여러분들 지금 사용을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 없잖아요. 그걸 만들어주는, 그렇게 입력을, 숫자만 입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을 입력 마스크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각각의 자리에 이렇게 숫자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은 표시 형식처럼 그냥 공통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입력하는 건 숫자 주민등록번호니까 6, 7 해서 13자리의 주민등록 값을 입력을 하겠죠. 그 다음, 이 대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 직접 입력하지는 않았지만, 저 대시가 화면상에 나타나거든요. 표시 형식처럼. 그러면 실제 입력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자, 물리적으로 이제 저장을 할 때 순수하게 주민등록번호 데이터 13자리만 저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기 있는 대시까지 포함해서 10자를 저장할 것인지도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걸 왜 고민해야 되냐고요. 자, 주민등록번호가 몇 개 있죠? 우리나라에. 몇 개쯤 있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몇 개쯤 있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5천만 명. 아니죠. 죽은 사람에 대한 것도 주민등록번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걸 하드디스크상에 물리적으로 저장을 한다고 생각해요. 대시가 있을 경우에는 어쨌든 용량이 조금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 데이터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어쨌든 최소한으로 저장을 하고 최대 효과를 발휘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고민을 한다고요. 그 다음, 데이터를 입력을 하실 때 보면 이렇게 언더라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샵이나 뭐 비밀번호 입력하면 별 표시 같은 거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인데 요런 기능을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요 기능을 입력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이고 만드는 건 이렇게 형식에 맞춰서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찾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코드에 필드에 구체적인 일을 하는데 이 일이 뭐라고요? 문제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하는데 이 기능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시작부터 되게 어려운 사항을 만났습니다. 입력 마스크라고 그러고요. 입력 마스크. 자, 그 다음 제 화면 잠깐 보시고요. 입력란에 이렇게 제가 지금 내 타이핑을 치면 글자가 크기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좀 쓰려고 합니다. Shift F2. Shift F2. 여러분들은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저만 쓰시면 되고 시험장에 쓸 일 없습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를 조금 조정을 해서 쓰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입력 마스크에는 마스크 작성은 표시 형식처럼 형식이란 게 있거든요.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 마스크의 조합이라고 해서 자, 숫자 데이터가 무조건 자, 문제 내용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0코드 0코드 하나가 각 자리에 숫자 데이터만 입력이 되어져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무조건. 반드시. 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잠깐만요. 아니야. 요거부터 좀 하고, 워밍업을 좀 하고, 워밍업이 아니라 내용 설명 제대로 하고, 그러면, 우리 과거에 보셨던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제 입력을 할 때 이렇게 입력을 할 거거든요. 실제 입력을 할 때. 그러면 각 자리마다 숫자 데이터가 와야 되니까, 요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요렇게. 앞에 6개. 그 다음에 실제 대신은 우리가 입력할 건 아닙니다. 그 표시 형식처럼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건 코드가 아니고 그냥 문자입니다. 공통된 문자. 공통된 기호. 코드가 아니고. 그 다음에 7개의 숫자가 꼭 들어가요. 각 자리마다 숫자 하나씩 총 7개 들어가요. 그럼 요게 이제 앞 대실 기준으로 앞에 6자리, 뒤에 7자리, 13자리 데이터 입력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실제적으로 입력을 할 때. 실제 우리 대시 입력 안 했거든요. 지금도 안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그럼 기호 저장 여부라는 건 이제 이겁니다. 순수하게 입력하는 13자리의 숫자만 저장을 할 건지 물리적으로 하드디스크 보조 기억 장치인 잠깐만요. 보자. 하드디스크라는 용어를 좀 안 쓰고 싶어서 이야기 좀 하고 갈게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지난 시간에 메모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주 기억 장치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산을 하는 데 해당 컴퓨터의 사람의 머리 내에 해당되는 부분이 CPU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드렸죠. 그리고 그러면 주기억 장치라는 게 그럼 기억 장치라는 건 주기억 장치가 있으면 남 반대편에 서 있는 건 누굽니까?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그 보조 기억 장치로서 많이 쓰고 있는 게 뭐죠? 하드디스크? 아니요. 지금은 SSD라고 하는 보조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아마 노트북을 뭐 한 5, 6년 전에 사지 않았다 그랬으면 최근에 뭐 1, 2년 전에 이렇게 2, 3년 전에 산 컴퓨터라 그러면 아마 컴퓨터에 보면 SSD라고 하는 보조 기억 장치가 달려져 있고요. 하드디스크가 달려져 있다 그러면 좀 과거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신제품이 SSD고요. 보조 기억 장치는 물론 이제 방식도 좀 틀리긴 한데 그래서 제가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한다고 했을 때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는 표현을 그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긴 하겠지만 시험은 이제 하드디스크라는 용어를 잘 안 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기호 저장 여부는 물리적으로 보조 기억 장치에 그게 SSD가 되든 하드디스크가 되든 저장을 하겠다는 거죠. 뭐 이 대시를 내가 직접 입력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자 0이라는 코드를 여기다 적으면 저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저장. 이렇게. 그러면 총 물리적으로 몇 개가 열 넉 개가 저장이 되고 여기를 비워두면 이 대시는 그냥 화면상에서만 보여줄 뿐이지 물리적으로는 저장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드디스크상에 10석자만 저장이 되는 상이고요. 그다음에 각 자리마다 나타나는 게 아까 뭐 언더라인을 각 자리마다 언더라인을 나타낼 건지 아니면 샵을 나타낼 건지 아니면 뭐 골뱅이 표시를 할 건지 뭐 이렇게 나타내 거죠. 그래서 특별히 표시를 안 하면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언더라인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기본값으로서. 이렇게 이제 작업들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표시형 작업이고 그럼 저희들 내용은 자 조합 입력 마스크 각각의 자리에 숫자가 입력이 되어져야 된다. 그것도 문제에 필수라고 했죠. 필수, 반드시. 라는 표현이 있네요. 그러면 이건 0코드로서 조합을 해주셔야 되고요. 1개, 2개, 3개, 4개의 숫자가 입력이 되어야 된다. 반드시 필수. 0코드. 외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집에서 복습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 복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영문자 입력이죠. 문자 입력이죠. 문자 입력은 그것도 필수, 자, 연이어서 문장을 보면 필수 입력이죠. 그러면 영문자죠. 문자입니다. 크게 보면.
문자 입력, 필수 입력, 대문자 L입니다. 대문자 L. 자, 그 다음. 우리가 영문자를 막 입력을 한다면 소문자가 입력이 될 수도 있고 대문자가 입력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내가 입력할 때 대문자로 입력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키보드 상태에 상관없이 부동호 방향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하면 영문자를 왜, 여기가 뭐였죠? L이 사라져 버렸네. 가르치기 바쁜데. 자, 문자 중에서 영문자 필수이면 L. 그 다음, 영문자를 입력을 할 때 그 입력되는 위치에 대문자로 표시한 무조건 대문자로 저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표시해서 저장. 이건 무조건 내가 어떤 상태로 입력을 하든 간에 소문자로 표시해서 저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리적으로 저장. 그럼 지금은 대문자, 내가 항상 소문자를 입력이 대문자를 모르니까 항상 대문자를 표시. 요렇게. 그다음 여기 뭐 특별히 실제 입력하는 데이터 5개 외에 다른 뭐 추가적으로 뭐 표시되는 데이터는 자료는 없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비워두면 됩니다. 그다음에 화면에 나타나 표시할 데이터 기호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없었죠. 그럼 여기도 비워두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없다면 굳이 구분 기호. 자, 우리 유효성 검사할 때도 제가 아니요. 어디 할 때 했죠? 어쨌든 저기 표시 형식 할 때 영역을 이렇게 구분할 때 세미콜론 쓴 거 기억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영역을 구분할 때 세미콜론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뭐 세미콜론 나눌 필요는 없겠죠. 뭐 쓰셔도 상관없고요. 실제 시험에서. 근데 뭐 굳이 이걸 쓰실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찌됐든 그리고 확인, 엔터. 자, 자 앞에 보시면 자 굳이 안 따라오셔도 됩니다. 결과를 보러 나갈게요. 그러면 항상 구조가 바뀌면 저장할 건가 물어봅니다. 예, 꼭 이해해 주시고요. 시험장에 가시면 뭐 또 판단하기 힘드시면 그냥 예라고 대답하시고요. 자, 제 화면 보세요. 새 레코드 작성 시 각 자리에 숫자 값만 입력이 되고, 자, 문자 입력할게요. 문자 입력 안 받습니다. 숫자만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기본값으로 언더라인 나오는 거 보이세요? 각 자리마다 언더라인. 다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 값 입력 안 받습니다. 영문자 중에서도 대문자로 표시해서 저장하겠다. 뭐 저장하지 않아도 영문자로 나타내겠다. 저장하겠다. 그 다음, 실제 사실은 엑셀이 되든 엑셀이 되든 데이터를 이렇게 수정하거나 원래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안 되는 일을 했잖아요.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레코드 작성 시에 빠져나가는 방법은 기능에서 빠져나간다. 뭐 ES10 그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특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저 엑셀도 마찬가지지만 셀에 있는 데이터 여기도 마찬가지 테이블에 있는 저런 데이터 함부로 지우시면 안 됩니다. 수정하시면. 어, 이제 집에서 복습을 하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한 번 정도는 보여드릴 건데 두 번, 세 번씩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문제가 몇 개 돼 있을 겁니다. 입력 마스크 관련된 문제가. 그럼 그거 확인을 집에 가서 여러분들 직접 하시라고요. 복습하시고. 지금 저처럼. 그게 여러분들이 그 시험 준비를 하는 그냥 마무리 단계입니다. 저는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니까. 그다음에 디자인 보기. 여기까지 따라오기 힘드시면 그냥 제 화면 보시고요. 항상 값 설정만 이렇게 좀 해서 내용 설명 들으시고 값 설정만 좀 하세요. 자, 끝.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필드의 왼쪽 세 글자는 1부터 100까지 사이의 숫자만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첫 번째 하게 유효하지 않은 값이 입력되면 국번이 불분명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출력할 것. 혹시 이 내용 읽으니까 뭔가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응? 0부터 100까지밖에 입력이 안 된다네요. 응?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자, 제 화면 봅니다. 항상 설명 안 들으면 잠깐만요. 값만 입력하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건 설명 안 들으면 여러분 도통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제 실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력 검증은 무조건 집에 가서 다시 하는 겁니다. 거기서 잘 되면 그냥 끝입니다. 끝.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잘 되면 끝.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겠죠. 문제 풀 때 정답지 보면 됩니다. 왜? 그 내용 배웠으니까. 이건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그냥 사용법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사용법을. 자, 보호자 연락처 필드가 여기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필드 단위로 이루어지니까. 그냥 안 따라오셔도 됩니다. 요 앞 세 글자가 뭐? 0부터 100 사이의 값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앞에 입력하는 이 자리가 1부터 100까지가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세 글자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입력하는 게 앞 세 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입력하면 어떡할 건데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그러면 저 앞 세 글자가 0에서 100 사이 값인지 아닌지 언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 데이터 작업이 완료가 돼야 알 수 있겠죠. 방금 중간에는 제가 방금 바꿨잖아요. 그럼 제대로 실수해서 앞에 그냥 다시 돌아가서 앞에 정확하게 입력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확인이 가능하냐면 엔터를 쳐야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죠. 이 셀의 작업이 마무리가 될 때 앞 세 글자를 확인하는 거지. 입력하는 지금 커서가 놓여 있는 중간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게 앞 세 글자인지 뒤 세 글자인지 가운데 세 글자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필드에 데이터 입력을 하시는 이후에 주어진 범위 안에 제한이 딱 걸립니다. 데이터 입력 제한이. 예?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유효성 검사라고 합니다. 엑셀 시간에 하셨던 내용입니다. 이건. 데이터가 어느 범위 내에서 어느 범위 사이에 있어야 된다. 아니면 세 개의 목록 안에서 있어야 된다. 입력을 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서 짓기. 그러면 디자인 보기. 보호자 연락처라는 필드 찾으시고 선택. 해당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유효성 검사 규칙.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자, 0부터 100까지라는 걸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건 뭐죠? 뭐뭐값 이상, 뭐뭐값 이하라는 해당 범위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뭐뭐값 이상이야. 자, 그러면 보호자 연락처의 앞 세 글자를 뽑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물론 문제의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레프트 함수. 자, 이건 어쩔 수 없이 함수를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레프트 함수 써야 되겠네요. 우리 엑셀 시간에 배웠던. 그런데 엑세스에도 레프트 함수가 있냐고요? 예, 똑같이 씁니다. 레프트, 미드, 라이트 똑같이 씁니다. 그러면 작업의 단위가 뭐라고요? 필드 단위로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러면 보호자 연락처. 자, 앞으로 저하고 약속을 합니다. 액세스 프로그램 사용하시고 다루실 때 필드명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하고 약속합니다. 대괄호 표시합니다. 필드명에 대해서 무조건 대괄호. 그리고 이 원본 자료를 이용하여 앞 세 글자를 뽑겠다. 이때 레프트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콤마 몇 개 뽑을 거라고요? 세 개를 뽑겠다고. 자, 그러면
0에서 100 사이의 값이 되냐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레프트 함수는 자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은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다고요? MSI에서 만들었습니다.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다? MSI에서 만든 겁니다. 같은 회사 제품이죠. 뽑으면 숫자 형태의 문자 데이터죠. 그런데 내가 숫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면 이걸 숫자화 된다는 거 기억나세요? 예? 연산자, 산술 연산식이 들어가면 숫자화 된다는 거 기억나시냐고요?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뭐 값 이상, 뭐뭐 값, 요 값이 뭐뭐 값 이상, 뭐뭐 값이 이하는데 엑셀이나 액세스는 어차피 비교 연산자를 연속해서 이렇게 나열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해해서 씁니다. 문자와 숫자를 어떻게 나란히 이렇게 비교할 수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숫자 형태의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숫자화 시켜서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엑셀의 기능 되게 중요합니다. 엑셀에서 했던 거. 그거 그대로 가져 쓴다니까요. 자, 그러면 나이라고 보니까 조건이 몇 개죠? 나이라고 보니까 조건이 몇 개? 두 개네요. AND입니까? OR입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네요. 이런 건 어떻게 하라고요? 숫자가 들어가는 건? 그냥 수직선 꺼보세요. 수직선. 수직선 꺼보면 수직선 꺼서 0 이상 뭔가 100 이하 두 개가 뭐 교차되는 거죠. AND 조건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 액세스는 AND OR 함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AND OR 연산자입니다. AND OR 연산자입니다. 물론 엔터 치시고 하면 함수명이나 연산자의 앞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아마 표시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 설명드리고 갈게요. 미리 땡겨서 하겠습니다. 화면 보세요. 이게 아닌가? 어우, 너무 멀리 가버렸나요? 음, 시험에 엑셀 함수, 액세스 함수, VBA 함수가 시험에 나옵니다. 물론 엑셀 함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액세스 함수고 그 중에 일부분이 또 그다음 VBA 함수도 이렇게 나옵니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함수는 형식이니까. 그런데 이거 기억하세요. 액세스의 수식 함수 체계는 VBA 수식 함수 체계가 동일하다고요. 어제 사용자 정의 함수 하실 때 VBA 함수에 엔더와 함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죠. 엔더와 연산자라고 했죠. 두 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액세스가 함수명이 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외우시면 그냥 여기는 따로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은 거이기 때문에 굳이 외우실 필요 없다고요. 어제 하신 게 이거잖아요. 그 데이터 함수가 무엇입니까? 엑셀에. 타임 함수, 엑셀의 타임 함수가 무엇입니까? 어제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레프트, 미드, 라이트는 동일하게 사용한다라고 방금 설명드렸죠. 그래서 엑셀처럼 그렇게 디테일한 공부 안 합니다. 함수 여기서. 외워야 될 게 많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뭐 기억도 못 할 수도 있고요. 계속 질문도 던질 거고. 그렇게 해서 그냥 기출 문제 푸시면서 그냥 외우세요. 지금은 전체 설명 들으시고. 그게 맞지 않나? 근간을 모르면 뭐 안 될 거니까 어차피. 자, 자, 요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엔터. 엔터 치세요, 엔터. 자, 그리고 제 화면 보세요. 제 화면 굳이 안 따라오셔도 됩니다. 규칙이 바, 규칙이 바뀌었다. 유선 검사 규칙이 바뀌었다. 테스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이런 거 나타나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예라고 하세요. 긍정적인 답변하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시험에서 특히 더욱더 시험장에 가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답변하세요. 자, 그럼 자 보세요. 하면 딱 엔터 쳤거든요, 방금. 엔터 치니까 이제 앞 세 글자 확인 가능하죠. 앞 세 글자가 뭔지 정확하게. 그 확인을 하니까 유선 검사 규칙을 뭐 금지 뭐 이제 뭐 이상한 소리 나오네. 근데 내용이 조금 어렵네요. 내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류 메시지 조정하는 거 기억나세요? 예? 엑셀 시간에 새 레코드 작성에 빠져나오는 거 ES12. 그래서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그 밑에 보시면 이게 유효성 검사 텍스트라는 게 이게 우리 엑셀 시간에 배웠던 오류 메시지입니다. 이게 커서 놓으시고 문제에 뭐라고 있었죠? 첫 번째는 유효하지 않은 값이 입력이 되면 국번이 불분명합니다라고 메시지 표시할 것, 출력할 것. 국번이 불분명합니다. 혹시 마침표가 있어요? 없어요? 교재에? 그것까지 확인 꼭 하세요. 있어요? 오케이. 마침표까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 엔터. 집에 가시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꼭 확인을 하시라고요. 그래야 이 기능이 뭔지를 기억을 오래 한다고요. 수업 시간에만 가지고는 또 힘듭니다, 이게. 왜냐고요? 처음 배웠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지금 한다는 게 들었던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체크를 하셔야죠. 자, 구조가 바뀌면 제자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여기 가서 그런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하는지. 분이 불분명하다 문구 보이세요? 이렇게. 메시지 창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오류 메시지. 어쨌든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메시지 창이죠. 구조적으로. 내용적으로 오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빠져나오는 건 예스시.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결과 확인. 두 번째 계속 안 합니다, 이제. 자, 그 다음. 일단 3번, 4번. 성명 필드의 이름 사이에 공백이 입력되지 않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수정하시오. 3번, 방금 풀이한 3번 어디 가서, 어느 기능에 가서 작업하신 거죠? 유효성 검사 규칙. 그럼 지금 4번 문제는 성명 필드 찾아서 필드 단위로 작업이 되니까 성명 필드 쓴게 어디 가서 작업하면 된다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입니다. 그럼 3번과 3번, 4번과 문제의 차이점이 뭐죠? 그러면? 3번 문제와 4번 문제의 차이점. 느낌이 오세요? 자, 방금 여러분 대답하셨잖아요. 3번 문제 4번 문제 어디 가서 푼다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 가서 3번 문제는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서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그 내용을 읽어보고 이게 문제 난이도입니다. 이게 문제 난이도라고 이게. 그냥 표현이 되어져 있으면 그냥 그 자리 가면 됩니다. 대충 조금이나 알고 있으면. 근데 아예 뭐 지금처럼 이제 3번처럼 그렇게 나오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한참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 내용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런 것 때문에 확인을 해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 난이도입니다. 3번처럼 나오면 문제 난이도가 상이고요. 4번처럼 나오면 난이도 합니다. 아주 쉬운 문제가 되어버린다. 물론 내용을 공부를 했다는 전제하에서. 자, 여기 그 다음 not like 연산자 사용하세요. 이런 연산자 처음 듣는데요. 이름 사이, 자, 두 번째 상황경 이름 사이에 공백이 입력되면 공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 출력. 이거 방금 하신 거 이건 매우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텍스트는. 자, 일단 요거 하고요. 라이크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거든요. 엑셀 시간에 자동 필터할 때 시작 문자 끝 문자 뭐 문자 포함 이렇게 배운 거 기억나세요? 이걸 고급 필터에 처리할 때 별 표시 에스테리크 사용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죠? 응? 요건 엑셀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액세스로 넘어오면 조금 상이 좀 달라집니다. 액세스는 문자의 일부분을 찾을 때
항상 like 연산자였습니다. like 연산. 물론 전체가 문자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쌍따옴표 처리. 구조 이해되세요? 그러면 반대 개념은 요건 서울 시장 문자, 서울 건 문자, 구청 건, 군 포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요런 자 문제에서 방금 like, not like 연산자가 있는데 like 연산자부터. 그러면 like 연산자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 연산자라 그러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없는 이런 연산자들을 특수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특수 연산자. 그다음 연산자의 반대 개념은 무조건 앞에다가 not을 붙이면 됩니다. not, not like, not like, not like 서울, not like 구청, not like 뭐 군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죠. 반대 개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로 돌아갈까요? 자, 여기 이제 위치이 되었으니까. 뭐죠? 공백, 그러면 규칙과 조건은 같은 거라는 이야기를 유효성 검사 시간에 해드렸고요. 조건부 서식할 때, 엑셀. 그러면 공백 문자를 찾겠다고 그러면 찾겠다라는 거나 뭐 공백 문자가 들어가면 안 돼, 공백 문자가 있다라는 거나 뭐 그런 건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면 요렇게 공백이라는 게 맨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끝에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렇게 공백 포함이라는 의미가 될 거고 이게 엑세스 넘어오면 이게 이제 엑셀 이야기고요. 넘어오면 자, 문자의 일부분을 찾을 때 라이크 연산자. 그러니까 공백을 찾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 그런데 공백이 들어가지 않겠다, 공백을 찾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조건으로 해석한다. 규칙, 조건으로 해석이 되어진다면 이건 연산자 앞에 not을 붙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and 뭐 어차피 문제 구성이 기출 문제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시험에 거의 뭐 시험에 다 나왔던 문제들이고요.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돌고 돕니다. 그냥 주기적으로. 자, 그다음 5번 갈게요. 전자우편 필드. 전자우편 필드 찾으시고 선택. 필드 단위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되겠지. 문자 사이에 공백을 입력할 수 없고 반드시 골뱅이가 포함되어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필드의 구체적인 기능들 중에 정보 규칙 속성들 중에 유효성 검사 규칙이 한 게 있네요. 그럼 입력란에 표수 넣으시고 첫 번째 삼각형 인스트링 엔드 함수와 like 연산자 사용할 것. 유효하지 않은 값이 입력되면 올바른 형식으로 입력돼도 잠깐만요. 우리 앞에 뭐 하나 안 했군요. 4번 문제점을 안 하고 왔군요. 성명 필드 선택. 유효성 검사 규칙은 설정했는데 밑에 텍스트 설정 안 했네요. 자,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4번 두 번째 삼각형에 공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춤표. 있죠? 그래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 대한 결과를 매번 확인시켜 드리면 참 좋겠는데 시간적 여력이 되지 않아서 그 앞에 걸로 대체할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거 확인하세요. 공백도 한번 넣어보시고 그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텍스트라는 것도 확인해 보시고 꼭 하세요. 꼭. 자, 5번 전자우편 필드 찾아서 선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는 문구가 문제 있었네요. 그러면 필드에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조건이 뭐였죠? 공백을 입력할 수 없고 이거 방금 한 건데요. not like. 그다음 또 어떤 조건이 있죠? 할 수 없고 반드시 골뱅이 찾으면 되잖아요. 골뱅이 포함 like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럼 조건이 한 개, 시간 될 테니까 앞에 보세요. 자, 조건이 한 개, 조건이 두 개.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된다고요? 엔드 조건이, 오화 조건이 판단하셔야 되죠. 이거 엔드입니까, 오화입니까? 응? 문제 읽은 거 맞아요. 같이 마음속으로 읽고 계세요? 공백을 입력할 수 없고, 이거잖아, 이거. 엔드. 엔드 함수가 없기 때문에 엔드 연산자. 이렇게. 어?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문제 제약 조건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맞긴 한데, 문제 방금 첫 번째 삼각형이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5번 문제. 5번 문제의 첫 번째 삼각형. not like, instinct, 그 다음에 end 함수, end 연산자죠. 함수가 아니라. 참 무식한 사람이 썼나 봅니다. end 연산자입니다. 함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연산자, like 연산자. 그러면 not like 연산자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됐습니까? 제약 조건 때문에 이게 틀린 거지 실제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바꿔야 되겠네요. inst라는 함수. 인스턴 함수 바꿔야 된다. 자, 인스턴 함수가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 그러면 설명드리죠. 문자 데이터에서 특정 문자의 시작 위치 값을 표시해 줍니다. 딱 여기까지 읽으니까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역시 엑셀 함수 공부 열심히 안 하시는군요. 생각나는 게 표정으로 말을 해주군요.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라고. 자, 자 분명히 했습니다. 함수는 옆구리 쿡 줄이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다니까요. 대충 안 됩니다. 또 엑셀 함수 끝난 지 좀 며칠 된다고 또 잊어버렸어요. 폰에서 놓는 순간 끝이라 그랬죠, 제가. 자, 분명히. 그럼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억을 좀 잘 하시라고. 파인드 함수 기억나세요? 서치 함수 기억나세요? 대소문자 구분 안 하는 게 서치라 그랬죠. 그냥 A를 찾겠다. 대소문자 구분해서 소문자 A를 찾겠다. 대문자 A를 찾겠다. 파인드라 그랬습니다. 엑셀 서치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용법에 있어서 엑셀은 첫 번째가 찾는 문자, 소문자 A, 대문자 A였고요. 두 번째가 원본 문자인데 이건 구조가 좀 틀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인수도 있었습니다. 대문자 I부터 찾아놔야겠다. 우리가 이대어 적었던 부분. 이런 생략도 가능합니다. 이런 생략도 가능합니다. 인덱스에서도 이런 열 번호 설정할 때 우리 1일 때 생략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우리 엑셀에서 했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고요? 인스팅 함수를 바뀌어야 되겠죠. 자, 가로 열고 첫 번째 게 원본 문자입니다. 원본 문자 찾을 문자가 아니고요. 그러면 원본 문자는 어디 찾을 겁니까? 죄송합니다. 전자우편에서 찾아야 되겠죠.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여기는 전자우편 필드 명의에서 대괄호 콤마 그다음 찾을 문자 뭐라고요? 공백 문자 콤마 이런 생략 그래서 작성하지 않고 자 그러면 찾으면 위치 값을 표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백이 맨 앞에 있었으면 전자우편에 공백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자 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에 공백이 있냐고요? 없죠? 그 다음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골뱅이 있잖아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에크만 시험은 항상 자료는 우리 주위에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 주위에. 물론 내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 거지. 그러면 내가 공백이 데이터의 필드, 특정 필드 같은 데 공백이 첫 번째 있었으면 그러면 1이라고 대답하겠죠. 공백이 두 번째 있으면 2라고 대답하겠죠. 근데 공백이 없어지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에러라고 대답해 줘야 된다. 못 찾는다라고. 근데 그걸 숫자로 표현하면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꼴 제로라고 표기를 합니다. 없다라는 0값이 어딘가에 없다.
원래 에러가 정상인데 에러를 숫자로 표기하자면 0으로 조금 막 지저분한 것도 많고요. 좀 어렵습니다. 막 어쨌든 절차입니다. 절차. 그냥 오늘 배웠다고 내일 뭐 솔직히 옆구리 찐다고 이건 대답이 나올 확률은 좀 드물긴 한데 그래서 바로바로 복습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효성 검사 텍스트가 있었죠. 올바른 형식으로 오타 조심하시고 입력하세요. 그리고 항상 사소한 것까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예, 여기까지 저장. 그러면 규칙이 바뀌어서 테스트 한답니다. 항상 긍정적인 답변, 예. 이런 표시가 나면 저장 컨트롤 S 쓰세요. 그리고 화면에 메시지 창이 나타나면 예. 예, 잠깐 쉬었다가 40분